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면도를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맨날 면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지금 너무 나빠져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면도를 할 테니까 이 수염이 있어도 그냥 좋게 이렇게 또 봐주시면은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국제 유가가 5%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러시아 정유 회사들에다가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재를 이제 가자마자 국제 유가가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렌트유는 4.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65 정도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는 5%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61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다가 왜 또 제재를 이렇게 또 가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푸틴 너 뭐 하는 거냐? 빨리 이 전쟁을 끝내라.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 거 지금 전선에서 끝내라. 이 땅 줘버릴 거 줘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찾을 거 약간 더 찾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멈춰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수용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바로 다음날 뭐 그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합니다. 드론 같은 거 날리고 미사일 같은 거 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조만간 만나려고 또 했거든요. 만나려고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만나봤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얼마 전에도 뭐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성대하게 막 뉴스거리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만나는 거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뉴스가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것을 일시 우선은 중단을 했다고 하네요. 제재가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이 러시아산 원유를 만약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한테까지도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금융권으로 이제 제재가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일시 중단을 이렇게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회사들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것은 지금 좀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단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도 어마무시한 압박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너네 뭐 하는 거냐? 너네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또 수입을 해주다 보니까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느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인도한테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됐죠. 이 인도 너네한테 50%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는 것을 축소를 하거나 지금 이 중단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유가가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5%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공급이 또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원유가 이제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공급 감소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웨이트 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 석유 장관이 나와가지고 오펙이 만약에 이제 공급을 이제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바로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공급 우려를 어느 정도 안정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던 게 살짝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하고 서방국들의 금융망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무역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서방 세계랑 이렇게 또 금융망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인도나 이 원유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것을 뭐 줄이거나 지금 멈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인도나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서방 금융망 배제를 이제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공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러시아에서만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원유를 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서는 이 앞으로의 이제 원유는 대략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방 세계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나 수익에는 크나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더 가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뭐 별다른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인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인도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진짜 수입을 할지 아니면은 수입을 줄일지 그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더 이렇게 또 가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 기름값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통령 이 제이디 벤스가 이스라엘에 지금 방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이디 벤스가 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고 있을 지금 이 당시에 어제요. 어제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서원지구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뱅크를 합병을 하는 그런 표결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 강행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모욕적인 행위다, 인설트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의회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그 표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 서원지구를 이렇게 또 합병을 하는 거, 이 웨스트뱅크를 이렇게 또 합병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화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표결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원지구 이 웨스트뱅크, 이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땅, 이 웨스트뱅크를 합병을 하는 것을 표결을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25대 24로 근소하게 한 표 차이로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이 서원지구를 이렇게 또 합병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네타냐후도 지금 반대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인 배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구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 의원들이 이 벤스 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정치적으로 압박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또 강행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웨스트뱅크 뭐 가자지구 이렇게 떠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히 이제 웨스트뱅크를 합병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땅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구구파 쪽에서 이스라엘 거기서 그냥 강행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는 이 가자지구 재건을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대에서 이제 2년이나 이제 3년 내에 라파 지역을 이제 복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대 50만 명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파 지역을 이제 복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략 한 5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이렇게 또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유엔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자지구 복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2, 3년 동안 이렇게 또 걸리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셨으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헤쳐먹고 그렇지 않을까. 전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도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님 짱이십니다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가자지구에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에 지금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그 사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만 8천여 명이나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구구파들이랑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다. 미국한테까지도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이 중동의 평화는 못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이 이스트윙 있지 않습니까? 이 동쪽 건물을 철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완전히 지금 철거를 이렇게 하면서 90,000 스퀘어 피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대규모 볼룸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도회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이 절감이 된다. 절감이 왜가 돼?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백악관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 절대 건들지 않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볼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말이나 되냐고. 지금 셧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연방 요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인력들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건축 같은 것들 그런 뭐 위원회 같은 것들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 틈을 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 이스트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철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철거를 하는 게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고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더 짓는 게 더 안전하고 비용 절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 백악관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만드는 것도 전혀 이 텍스페이어들 돈 안 쓰겠다. 내가 돈을 쓰고 내 돈을 넣고 그리고 후원금들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트윙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세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백악관 만드는데 세금을 안 쓰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고 세금을 다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백악관을 건들지 않고 그 옆에다가 볼룸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볼룸을 만들면서 원래는 2억 달러가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뿌겠잖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더 크게 처음에는 650명 수용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했거든요. 원래 이 이스트윙, 이 볼룸이 한 2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이거를 650명으로 이제 늘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더 키웠어. 999명으로
수용 가능한 볼륨으로 만들겠대. 원래 철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볼륨이 훨씬 더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2억 달러 이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2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은 3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3억 달러. 더 키웠어. 네, 더 키운 데다가 거기에다가 볼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안 받았대요, 아직. 건물 허가도 받지도 않고 먼저 철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지가 지 입으로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처럼 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만약에 허물고 그리고 개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관하지 않지, 누가 뭐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만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트 윙을 본다고 하면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역사 깊었었던 곳을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이스트 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퍼스트 레이디 사무실이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볼륨 한 200여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볼륨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비상 벙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이 이스트윙이 원래는 1902년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건설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건설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1940년대 프랭클린 대통령이 벙커를 이렇게 또 추가를 하면서 이 이스트윙의 역사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스트윙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철거를 그냥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대통령들도 대규모 개조를 했다, 백악관. 왜 내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통이나 절차 같은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속도, 영향력,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지, 이 백악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이스트윙,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9만 스퀘어피트나 되는 그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백악관에 그냥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이렇게 지 멋대로 이렇게 또 해버리고, 전통 절차 다 무시를 해버리고 영향력만 끼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백악관 철거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 지가 23일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원 의장, 이 마이크 존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존슨은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민주당 탓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그 스pen딩비를 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이제 셧다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때도 온 것 같다 좀 라고 이렇게 인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원 공화당원들은 99% 정도 단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공화당 내부에서는 좀 이제 피로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 지가 미 역사상 두 번째로 지금 긴 그런 이제 기간이다 보니까 피로감이 계속 이제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나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위들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당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달째 그냥 휴가에 들어갔다. 진짜 휴가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휴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다시 해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공화당원들 의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랑 협상을 하자. 라고 이제 복귀를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공화당이 하원의원장은 나와가지고 민주당원들이 우리를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원들은 진짜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휴가를 지금 떠났대요. 아니 이 민주당이 우리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그냥 휴가를 떠났대요. 그냥 말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자체를 안 하고 있대. 의회에 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원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배째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냥 때를 이렇게 또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들은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 중산층들한테 이제 많은 혜택이 이렇게 또 가는 오바마 케어 이제 보조금 연장을 요구를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지금 이 건강보험이 굉장히 쓰레기다. 이대로 그냥 둔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인들, 이제 평범한 중산층들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들은 1년에 의료보험료가 대략 한 평균적으로 27,000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0 몇백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지금 이 오바마 케어, 이 ACA가 중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의료보험료를 이제 한 가정이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미쳤습니다. 1년에 의료보험료만 2만 몇천 달러, 2만 뭐 7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내야 한다라는, 한 달에 대략 한 2,000달러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이제 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해요. 이제 조만간 그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정부가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랑 논의를 하지 않겠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셧다운이 끝나야지만 민주당이랑 얘기를 하겠다. 아니 근데 이 셧다운이 끝나기 위해서는 논의를 해야지만 끝나는 것이거든. 민주당에서는 우리 중산층들, 미국인들 의료보험 지원해주는 거 더 늘려달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나야지만 논의를 하겠대. 그러면은 벌써 중산층들 의료보험료를 다 올라간 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말이 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때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인들한테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셧다운 사태는 누구 책임인지 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공화당 책임이 45%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이제 39%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이나 둘 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11%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산층들은 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뭐야, 트럼프 대통령 뽑아놨더니만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1년에 27,000달러가 됐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죠. 지금은 뭐 대략 한 1,000달러 정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달에 2,000 몇백 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잘못했네.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셧다운이 장기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공무원 급여 같은 것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사회 서비스 차질이 계속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아시아 순방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비판 여론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혀 협상의 의제가 이렇게 더 없다 보니까, 특히 공화당에서 그냥 배째고 있어요. 그냥 배째고 있고 휴가를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 나와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원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전략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은 이렇고요. 별로 암울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제 뉴욕에서 이 아이스 레이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10월 21일 이제 화요일에 뉴욕 맨하튼 이제 차이나타운 거기에서 이 아이스 집중 이제 단속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자 4명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 불체자가 아닌 미국 시민 4명이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24시간 동안 이 아이스에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구금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진짜 불법 체류자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9명이 이제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체포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다 흑인들이더라고요. 흑인들이 이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가짜 짝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짝퉁을 그렇게 팔다가 보따리상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짝퉁을 팔다가 단속 뜨면은 싹 이렇게 걷어다가 이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진짜로 이제 불법으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생계가 이렇게 또 어렵다 보니까 이런 뭐 불법적인 일들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아이스 레이드 중에 이 미국 시민권자 4명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 시민을 체포를 하는 이 아이스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측에서는 이번 작전은 가짜 명품 판매 관련이 된 범죄 단속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이제 불체자들이 짝퉁들을 이렇게 또 파는 것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무작위 검거가 아니라 범죄 정보 기반으로 이제 표적으로 이렇게 또 잡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가 된 이 불법 체류자들 이 9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약, 강도, 폭행 이런 이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4명의 시민권자가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장에서는 혼란과 그리고 시위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시나 이제 NYPD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 경찰은 연방 작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을 이렇게 또 그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또 이제 불똥에 이렇게 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뉴욕 경찰들은 이번 작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뉴욕시도 그냥 아이스들이 지 멋대로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게 불체자들이 진짜로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거 잡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민권자 4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 시장은 나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를 이제 단속을 하면서 체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한 것은 그거는 내비두는데, 그런데 왜 시민권자들까지 이렇게 또 체포를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욕의 치안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는 범죄율이 사상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20%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살인이 17%가 내려가고 강도는 3.8%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아이스들이 이 맨하탄에서 이제 급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가 4명이나 이렇게 또 체포가 됐고 이제 24시간이나 구금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논란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군들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지금 진을 이렇게 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전략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마약 단속을 이제 명분으로 이렇게 또 내세워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이제 해군들을 배치를 해두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배들을 계속해 가지고 요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을 하는 것이 실제 목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까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붕괴를 지금 유도를 이렇게 또 하려는 압박 전략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약선들을 다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IA를 뭐 비밀 작전을 하라고 베네수엘라로 이제 보냈다라고 인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언급을 이렇게 또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 작전이 아니게 되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시민이나 국제 사회에서는 이거는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랑 전쟁 직전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이제 측근들을 흔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축출을 하도록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이렇게 또 있는 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군들은 거기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뭐 배가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직접적으로 침공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공군이나 해군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는 베네수엘라를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서는 진짜 군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정보 기반으로 이제 CIA를 이렇게 또 투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어쩌면 조만간 이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로 미군들이 공격을 더 이렇게 더 세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쟤네들 마약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좁힐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을 제재를 계속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제재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인들을 이렇게 또 두고 해군들을 이렇게 또 두고 무력 사용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IA를 집어 넣어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 내에서 이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랑도 이제 관계가 계속 이제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유엔 총회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제 뉴욕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시위에 이렇게 또 참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콜롬비아 대통령 비자를 취소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되돌아오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마약선이다 라고 하면서 공습을 때려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랑도 계속 이제 관계가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멕시코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지금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 멕시코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이랑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는 협조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이제 미국 측에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대로 협조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랑은 뭐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뭐 개기고 있고 미국한테도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범죄가 굉장히 심하고 이민 문제도 있고 불법 이민자들도 미국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잖아요. 인권 문제도 있고 마약이 또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집중적으로 조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베네수엘라를 뭐 그냥 단순히 마약 단속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두로 정권을 이제 붕괴시키도록 유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심리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너지기까지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해군이 또 이 바닷가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배를 향해 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태평양으로 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캐리비안 해가 아니라 태평양으로 이 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마약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습을 때려가지고 3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태평양 배 폭파 사건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태평양 한번 전에 이렇게 또 나왔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 배가 더 나와가지고 그냥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이제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마약선이었다. 마약선이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뭐 미국으로 이렇게 또 향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거는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금 뭐 콜롬비아나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이 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순한 마약상들이 아니다. 얘네들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겠다.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 해군이 남미 지역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이 캐리비안 해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또 나오면은 공격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캐리비안 해로 이제 배를 이렇게 또 가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또 갔는데, 그런데 태평양으로도 지금 해군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공습을 때려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폭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매일매일 이러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너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 피트 헤그세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런 미 해군력을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이제 콜롬비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얘네들은 그냥 민간 선박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간 선박들의 이 미 해군력이 쓰여진다는 게 좀 너무나 아까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마약 선들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한 민간인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과도한 공격을 미군이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해역에서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해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해협에서 나오자마자 공격을 했다는 그런 소리지. 국제 해역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다. 너네들은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마약 문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1년에 뭐 대략 한 8만여 명 정도가 이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 봐라, 내가 이제 남미에서 이렇게 마약선들을 단속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 이제 마약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마약은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해상으로 넘어오는 마약은 1%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까지 써가면서 이 마약선들을 다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서
미국 사람들, 트럼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란 소리지. 이거 봐라, 내가 이 마약들 다 폭발을 시키고 있다. 이 마약들 내가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상으로 넘어오는 마약들은 1%가 안 된다고 해. 거의 대부분 육로로 뭐 지하로 해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정치를 잘 하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피들은 굉장히 잘 믿고, 구구파들은 굉장히 잘 믿고. 그런데 이제 내막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마약선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 내가 마약을 다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좀 이제 계기다 보니까 콜롬비아도 이렇게 덩달아 가지고 계속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남미 해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군이 대략 한 1만여 명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수십 척의 해군들이 거기에 이렇게 또 정박을 해 있고, 조개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레이더, 뭐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떠다니면서 배가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이 국제 해협으로 오면은 바로 폭발을 시켜버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화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다가 구제금융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르헨티나에다가 구제금융을 이렇게 또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농민들이나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지금 불만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다가 처음에는 $20 빌리언, 200억 달러 뭐 준다고 했다가 뭐 $40 빌리언 2배를 막 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니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농민들이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중국에다가 대두를 이렇게 또 팔고 있는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에다가 지원금을 $20 빌리언, $40 빌리언을 준다고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농민들 한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어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난 뭐 뱅크럽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뱅크럽시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대두를 못 팔아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를 거기다 팔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다가 구제금융을 해줬다. $40 빌리언. 미국에 있는 농민들이 화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한테 오히려 꾸짖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내 정책의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을 향해 가지고 오히려 꾸짖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뽑아줬다? 농민들이 뽑아줬다. 아시죠? 이 리퍼블리칸들, 이 공화당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시골 지역에서 많이 뽑아주거든요. 이제 남부 지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뽑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80% 정도가, 농민들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뽑아줬는데, 지금 이 농민들이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도대체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계들로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기계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손이 없다고 해요.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때려버려가지고 농기계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하고요. 비료들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다고요.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다 올라버렸어. 인력도 돈이 더 올라버려. 불처자들 다 잡아가 버려가지고. 미국인들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돈만 어마무시하게 주게 생겼어. 비료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 농기계들도 다 엄청나게 비싸졌어.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은 배 이상으로 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작물들의 가격이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미국산 대두를 안 사고 있다고요.
5월 달부터 단 한 톨도 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브라질산 대두,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수입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산 대두는 단 하나도 사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농민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다가 처음에는 20 빌리언 달러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40 빌리언 달러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왜 아르헨티나에다가 이런 구제금융 같은 거 해줬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모른다.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너네들이 알아? 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아르헨티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 농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농민들의 분노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칸소아에 있는 어느 이제 농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꾼들 3명을 해고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도 못 구하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매일같이 14시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하나도 되고 있지가 않다. 재배를 하고 풍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못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농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3번이나 뽑아줬다. 1기 때도 뽑아주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싸울 때도 뽑아주고 지금도 뽑아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됐는데 그런데 지금 나한테 배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배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보들 아닌가? 바보들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다고? 바보들 아닌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때 훨씬 더 이 농민들은 편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이 트럼피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지 압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화당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며 그런데 왜 지금 아르헨티나 퍼스트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의 그 마가랑 전혀 모순이 된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이 미국 농업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피해를 입지 않는 트럼피들은 그렇게 믿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대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보. 지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독재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법을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법을 무시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자신이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노킹즈라고 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할 때 I'm not king. I work my ass off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I'm not k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네들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보들이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금 이 미국의 농민들처럼 다 피해를 입어봐야지만 내가 트럼프 대통령 뽑아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작살이 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똥이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농민들도 지금 난리가 났고 축산업계도 난리가 났다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농민들이 난리가 나고 텍사스 거의 대부분이 축산업으로 굉장히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버는데 텍사스 트럼프 대통령 뽑아준 축산업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기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 주택 판매가 9월을 이렇게 또 기준을 해가지고 406만 채가 이렇게 또 팔림으로 해가지고 전월 대비 해가지고 1.5%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기존 주택 판매가 4.1%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기지율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고정 이제 모기지율이 6.6%에서 6.1%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가 이렇게 또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집들이 이렇게 또 팔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남부랑 그리고 이제 북동부가 가장 많이 이제 집들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서부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중서부는 좀 소폭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재고는 155만 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14%가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4.6개월치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이게 6개월치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안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는 더 많이 이렇게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국 평균 주택 중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5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1%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27개월 연속 미국 집값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들이 판매가 20%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저가 주택들 10만 달러 미만 주택은 3%만 이렇게 또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이 고가 주택들만 많이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 가지고 부자들은 계속해 가지고 돈을 잘 쓰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택 판매는 조금씩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S&P 500은 0.3%,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기술주들을 또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는 이제 실적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12% 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달성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닝펄 쉐어 있지 않습니까? 얼닝펄 쉐어가 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0센트로 이제 조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내렸다고 하네요. 내리게 되면서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BM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IBM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이렇게 또 내기는 냈는데, 그런데 소프트웨어 수익은 예상과 이제 동일하다 보니까 더 이제 좋게 나와야 되는데 예상과 이제 동일하다 보니까 주가가 5% 정도 이렇게 더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어가지고 주가가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이제 예상보다 더 이제 이익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값이 이틀 연속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어제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4,14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는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율은 조금씩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주택 판매는 계속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리비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리비안 이 전기자동차 회사이지 않습니까? 리비안에서는 600명 이상을 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 직원의 4%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리비안의 전체 직원은 15,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리비안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를 이렇게 또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방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페더럴 인센티브가 7,500달러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더 줄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계속해가지고 더 약했다. 그리고 이 리비안에서 신규 제품을 이렇게 또 출시하는 게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분기 때 11억 달러 손실을 이렇게 또 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에서는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600여 명 이상을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에 지난 3분기 이제 차량 판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000여 대 정도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32%가 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32%가 늘기는 늘었는데, 그런데 이게 연방정부 지원금 이제 끝나기 전에 급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지,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5년도 올해 이제 납품 목표도 원래는 46,000대였는데 이거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41,000대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실도 더 많이 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해고도 하고 비용 절감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리비안도 별로 좋아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퀀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 퀀텀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연방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 지원을 하는 대신에 지분 투자를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공짜로 안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공짜로 두지를 않고 이 기업들한테, 퀀텀 컴퓨터 기업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 대가로 주식을 달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퀀텀 컴퓨터에 관련이 된 주식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이온큐라고 하는 게 11%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 D-웨이브가 20%가 상승을 하고, 리게티라고 하는 곳이 13%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퀀텀 컴퓨팅이 10%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이 퀀텀 컴퓨팅 관련이 된 주식들이 다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들이랑 이제 비슷하게 주식들을 다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에다가 10% 지분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텔 주식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오르고, 히터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15%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MP 매테리얼 주식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거 밖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히터리 투자를 하고, 양자 컴퓨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분들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들이 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쨌든 간에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K-쉐입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K-쉐입이라고 하는 게 부자들은 더 잘 쓰고 있고,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더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K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회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경제 회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별로 진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뭐 고가 제품들은 계속 잘 팔리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이제 싼 제품들도 덩달아서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들이나 이제 중산층들은 다 싼 제품들만 이렇게 또 사고 있고, 뭐 PB 제품들 이렇게 또 사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뭐 부자들은 계속해 가지고 비싼 물건들 계속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싼 물건 파는 뭐 달러 스토어나 둘 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이제 K-쉐입으로 빈부격차 늘어가면서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신차, 새 차 사는 평균 가격이 최초로 $50,00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새 차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항공사들도 이제 프리미엄 좌석수가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럭셔리 브랜드 매출은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K-쉐입을 이렇게 또 가진 경제 회복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언급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연방 정부에서의 그 지원금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전망이 좀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12% 정도 이제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2분기 연속 하락을 한 뒤에 매출이 이렇게 또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을 한 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가 끝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또 사가지고 지금 이 반짝 판매가 이렇게 또 올랐었던 것이지, 원래 이 전기차 수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오스틴 이제 텍사스에서는 연말까지 이제 운전자 없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8개에서 이제 10개 도시에 운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옵티머스 버전 3를 이제 내년에 이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옵티머스는 이제 놀라운 외과 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극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는 좀 이제 뻥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빈곤 없는 세상, 그리고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죠. 일론 머스크는 뻥카가 좀 심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대로 되기는 되지만 뻥카가 좀 이제 심한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또 있는데, FSD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 중에 FSD를 이제 돈 내고 이제 쓰는 사람들은 단 12%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는 돈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신제품 언급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12위에서 25위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떴는데, 이 답변을 이렇게 또 회피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장기적인 목표는 뭐 거대하고 뭐 좋기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